수학은 한방. 안녕하세요. 한방 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6년 3월에 치러진 고3 수학 모의고사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일단 문제를 한번 싹 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통 과목에서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특히 14번, 그 다음에 15번도 계산량이 많아서 상황은 조금 괜찮은데 계산량이 많아서 좀 힘들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2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지수함수 유형이 나오다 보니까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확통이 내년부터 이제 통합 수능으로 바뀌다 보니까 조금 더 난도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도 물론 미적분보단 쉽고, 그 다음에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우선 3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쪽 단원에서밖에 출제가 안 되다 보니까 특정 단원들이 좀 어렵게 와닿았을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수열의 극한 이런 쪽 못하는 학생들은 우리가 이제 3월 모의고사 문제 통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쌤이 기하는 해설을 하지 않습니다. 기하러들은 미안합니다. 해설지 참고해서 열심히 공부하세요. 자, 그러면 쌤이랑 같이 4점짜리 문제들 한번 풀어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9번 문제. 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점짜리 첫 번째 문항으로서 우리가 3차 함수 그래프 개형만 잘 파악할 수 있다면 별 무리 없이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계산해보자. 자, 닫힌 구간 1,3에서 함수 fx가 최대 최소를 가진다. 자, 이거는 우리 수학 2 범위에서 최대 최소 정리죠. 닫힌 구간에서 함수가 연속할 때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질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3차 함수 그리기 위해서 미분 한번 때려보게 되면 6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니까 우리가 극점을 알아내기 위해서 는영 두고 6으로 묶은 다음에 인수분해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질 거니까 마이너스 1이랑 2에서 극점을 갖는구나.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이다 보니까 3차 함수는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것이야.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이쪽이 2가 되니까 우리가 이제 닫힌 구간 1,3이니까 아무래도 요 근방에 있다는 건데 1과 3 중에 누가 클지 모르는 상황이죠. 일단 2가 최소인 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선 미지수가 있다 보니까 최소값 정보를 통해서 미지수 A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1과 3을 대입해서 더 큰 값을 찾아주게 되면 좋겠지. 자, 그러면 F2는 16-12-24 더하기 A가 최소값 4를 갖는데, 그러면 이 녀석 계산하게 되면 여기가 36의 마이너스가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0 정도 되기 때문에 A 값은 우리가 24 정도 됨을 알 수가 있겠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F1 같은 경우에는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2 더하기 A니까 A 마이너스 13 정도 나오게 되고, F3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하게 되면 2 곱하기 3의 세제곱 빼기 3의 세제곱이니까 그냥 27 남게 되고, 마이너스 12 곱하기 3이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니까 A-9로 나타나지겠다. 따라서 최대값은 우리가 A에서 9를 뺀 게 더 크겠지? 그러니까 24 빼기 9 하면 정답 15로 정답 3번으로 찍고 넘어가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볼게요. 양수 K에 대해서 로그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을 A라고 하자라고 나와 있으니까, 자, 저 녀석 잘 봐야 돼. 우리가 로그 2의 X를 X축의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한 녀석이기 때문에 점근선이 X 이퀄 K가 되고요. 그 다음에 K 플러스 1,0을 지나는 로그 함수가 될 거야. 로그 2의 X 마이너스 K야. 그 다음에 자, 이 점이 이제 A다 보니까 A점은 K 플러스 1,0으로 정의가 되고, 그 다음에 Y는 2라는 상수함수가 곡선과 만나는 점을 B, 그 다음에 Y축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하겠대요. 그 Y축 어딘가에 그냥 러프하게 한번 그려놓고 우리가 2를 그었을 때 이등변이 되려면
요런 느낌으로 생겨주면 좋겠다. 그림 그린 다음에 여기랑 여기가 이등변으로 똑같대요. 요걸 얘기하는 거겠지. 여기가 점 B고 Y축과 만나는 점이 C니까 그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A가 선분 BC의 중점의 수선의 발 역할을 하겠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요 B의 X좌표가 A의 X좌표의 2배를 해준 값이랑 똑같을 것 같아. 2K 플러스 2라고 적어볼게요. 그럼 이때 2K 플러스 2를 대입한 값이 2가 돼야 되므로 2는 로그 2에 2K 플러스 2 빼기 K니까 K 플러스 2 이렇게 되기 때문에 K 플러스 2가 4 정도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K 값은 2가 되겠다. 그러면 다 구했네. 여기가 이제 B의 X좌표가 6이니까 밑변의 길이 6, 높이는 우리가 2니까 정답은 6으로 가주시면 되겠다. 그림 잘 그려서 우리가 상황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로그 함수의 점근선도 항상 잘 표현하는 걸 습관을 들이셔야 돼. 넘어갑시다. 자, 11번 볼게요. 시각 t 이퀄 0일 때 원점을 출발해서 자, 원점 출발 너무 중요하죠. 초기 위치를 알려준 거야. 그 다음에 VT가 정의가 되어 있어. 그럼 우리가 이 VT 지금 3t 제곱 보고 아 반가워라. 왜? 내가 위치 함수를 구할 때 최고차항 계수가 1로 예쁘게 나와주기 때문이지. 그 다음에 여기가 12t 제곱에 더하기 36t 붙이고 플러스 적분상수 붙여야 되는데 원점 출발이라고 했기 때문에 xt는 이 정도로 정의를 해주시면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시각 t 이퀄 1일 때 점 P의 위치가 25냐? x1을 한번 구해볼게요. x1은 1-12 더하기 36이니까 37 빼기 12는 25가 맞겠지? 기억 참. 그 다음에 출발한 후 점 P의 운동 방향은 2번 바뀌냐고 물어봤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VT 그래프가 T축이랑 교점의 개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몇 개 생기는지를 잘 한번 파악을 해보자. 자, VT를 쌤이 3으로 묶어내서 정리하게 되면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2니까 t 마이너스 2, t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지. 그러면 이 녀석은 2차 함수니까 VT가 이런 식으로 생겼네. t축 그리면 따라서 운동 방향이 t 이퀄 2랑 6에서 2번 바뀌게 되는 거야. 참. 오케이. 그 다음에 디귿. 시각 t 이퀄 0에서 t 이퀄 3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를 구해달래요. 자, 우리가 움직인 거리를 구할 때 막 공식이 있어. 우리가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절대값 VT, DT 이런 식으로 구한단 말이야. 그렇게 구해도 정답은 나와. 하지만 우리가 이미 VT를 니은 문제 풀 때 잘 구했고 그릴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 자, 우리가 0부터 3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려고 하면 우리는 지금 0초부터 2초까지는 속도의 부호가 양수이기 때문에 그냥 2초일 때의 위치가 0초부터 2초까지 움직인 거리야. 맞지? 그 다음에 2초에서 3초는 우리가 부호가 어때? 음수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은 후진한 거야. 근데 후진을 얼만큼 했는지가 궁금하거든? 그래서 쌤은 x2를 먼저 구해놓고 x3를 구한 다음에 이 두 녀석의 차가 곧 움직인 거리가 되니까 그 녀석까지 내가 x2에다가 더해주면서 정답을 구해볼 거야. 자, 그러면 x2의 경우에는 8 마이너스 12 곱하기 4니까 48에 더하기 36 곱하기 2는 72니까 자, 이 녀석 계산하게 되면 72 빼기 40이니까 32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x3의 경우에는 27 마이너스 12 곱하기 9 더하기 36 곱하기 3 이런 식이잖아. 자,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108 플러스 108로 날아가니까 요 녀석은 27이 나와. 그치? 그러면 이 녀석의 의미는 뭐야? 2초에서 3초 동안 마이너스 5만큼 움직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뒤로 5칸 움직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3초까지의 면적이 5였다는 거야. 하지만 우리는 움직인 거리를 구할 때는 결국 이 녀석을 양수 취급해서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0초에서 2초까지 0에서 2초까지는
x2가 곧 움직인 거리니까 32만큼 움직였고 2에서 3초 동안은 우리가 x3에서 x2만큼 뺀 녀석의 절대값 붙인 것만큼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가 5만큼 움직인 거야. 그러니까 뒤로 5칸 간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 32칸 갔다가 뒤로 5칸 가는 거니까 토탈 움직인 거리는 37이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 5번 체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 자, 우리 12번 한번 보겠습니다. 12번. 자, A1이 3이고 A2가 10인 수열 AN과 자,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럼 내가 이 등비수열은 초항과 공비가 모두 양수임을 알 수 있겠다. 좋아. 그 다음에 우리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 플러스 1분의 ak가 n제곱 더하기 n이라고 귀납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 자, 우리가 지금 요 미지의 이상한 녀석을 1부터 n항까지 더했는데 요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 모양을 보고 bk 플러스 1분의 ak는 등차 수열인 게 바로 보여야 돼요. n에 대한 2차식인데 상수항이 없어. 그리고 저 녀석은 굉장히 유명한 합공식 중에 하나예요. 바로 짝수 합공식입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k를 더하게 되면 우리가 n제곱 더하기 n이 나와. 따라서 이 녀석이 등차 수열인데 정확하게는 짝수 수열이기 때문에 bk 플러스 1분의 ak가 2k라는 것도 알고 가면 이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쉽게 느껴질 거야. 왜? 가가 바로 2인 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보기 박스를 이용해 가지고 해결을 하는 게 맞지만 저런 거 그냥 안 했고 내가 지금 선행 지식으로 요 녀석을 알고 있다면 바로 가 빈칸을 채울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봐봐. n이 1일 때도 기억이 성립하므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저 녀석이 성립하고 납득 가능하지? 그 다음에 등비수열 Bn의 공비가 궁금하대. 자, 이 녀석의 공비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n에다가 1 대입하고 n에다가 2 대입해서 B1, B2 값 찾아준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가 B2를 B1으로 나눠주게 되면 공비가 나오게 되겠지. 천천히 계산을 해보자. 자, n에다가 1을 대입해. n에다가 1 대입했을 때는 B1이 2분의 1인 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B2를 구하기 위해서 니은식에다가 n에다가 2를 대입해보면 2분의 A2. 근데 A2는 10이니까 이 녀석이 2 곱하기 B2 더하기 1 이런 식이네. 그럼 이 녀석이 계산하면 5잖아. 그러니까 B2는 2분의 5 빼기 1이니까 2분의 3 정도가 나오게 돼요. 어허, 그럼 선생님 나 등비수열이니까 공비는 3이었겠네. 따라서 나 빈칸에 3이 들어가면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그마 n은 1부터 5까지 n분의 an은 시그마 n은 1부터 5까지 2 곱하기 bn 더하기 1이니까 2로 묶어내면 자 1항부터 5항까지 bn 한 다음에 플러스 1을 5번 더해주니까 플러스 5로 붙을 거야. 그치? 그 다음에 공비가 3이니까 3-1분의 초항 그 다음에 3의 5제곱 마이너스 1 이 녀석만 잘 계산을 해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3의 5제곱 빼기 1은 243에서 1을 빼니까 242 정도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이 약분되면서 121이 나와. 그 다음에 여기는 얘랑 약분이 되고 여기는 10으로 곱해지겠지. 아 따라서 다 빈칸은 131 정도가 나오게 되겠다. 따라서 가나다에 들어있는 수를 PQR이라고 했을 때 싹 다 더하게 되면 2 더하기 3 더하기 130이라니까 정답 1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우리가 이런 낯선 수열이 나올 때도 쫄지 않고 합공식의 모양을 보고 우리가 등차 수열 모양을 추론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빠르게 찾아주게 되면 우리가 여기까지 잘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이제 4점짜리 이제 중간짜리까지 왔어.
이제 13번 잘 해결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14번과 15번이라는 킬러 문제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야. 자, 이제 13번 봅시다. 3참수 fx가 나와 있고 3참수 위의 점 1,-5에서의 접선이 곡선 y는 fx와 만나는 점 중 p가 아닌 점을 q라 하자 하고 나와 있어. 여기서 한번 끊어. 그 다음에 곡선 y는 fx 위의 점 q에서의 접선과 x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면적을 구해달래요. 자, 그럼 일단 직선이니까 당연히 삼각형 정도 나오게 되겠지. 자, 그럼 우리가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거는 지금 Q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메인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요 P점이 나와 있는 것을 보고 바로 Q점을 구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극상위권입니다. 물론 사후적 풀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보자마자 Q에서의 접선을 구하는 게 메인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P에서의 접선을 구하지 않고 바로 Q의 X좌표를 구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극상위권인 거예요. 근데 안 보여도 괜찮아요. 안 보여도 요즘 난이도 나오는 거 보면 그래도 뭐 92점 뭐 요 정도 맞는 데는 전혀 지장은 없는 것 같은데 자, 쌤이 두 가지 풀이로 보여줄게. 일단 쌤이 바라본 풀이. 자, P가 1,5에서 접점이고 여기서의 접선이 3참수랑 또 다른 한 점에서 만나겠지. 왜? 접하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그냥 대충 그릴게. 요런 느낌인 거란 말이야. 여기서 접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냐를 찾는 건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예요. 잘 봐. 우리가 직선의 G라고 하고 f-g는 0이라는 3차 방정식을 생각해 본다면 이 녀석은 그냥 1차식이기 때문에 3차항과 2차항의 계수에는 영향을 안 미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3차 방정식의 세 근의 합과 그 다음에 f = 0의 세 근의 합은 서로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메인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1,-5에서 접선의 방정식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접하고 있으니까 근이 1과 1이 일단은 있고 우리가 다른 한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이 지점을 쌤이 알파라고 잡는다면 1 더하기 1 더하기 알파가 우리가 fx = 0에서 세 근의 합은 4거든. 그러니까 4랑 똑같기 때문에 알파 값이 2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매우 중요해.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야. 따라서 우리가 Q의 X좌표를 구했으니까 우리가 Q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빠르게 구해낼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일단 F'X로 가서 우리가 3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6이니까 F'2는 12 빼기 16 더하기 6이니까 접선의 길이가 2였네. 그리고 F2도 구해놔 볼게. F2 같은 경우에는 자 8 마이너스 16 더하기 12 빼기 8이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4 정도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Q점은 2, 마이너스 4였고 우리가 미안해요. F'2에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니까 y는 2에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이기 때문에 y절편이 마이너스 8이고 x절편이 4 정도 나오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직선이 대충 요렇게랑 생겼어. 마이너스 8 여기 4니까 여기 면적은 8 곱하기 4 나누기 2 하니까 16 정도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다. 이게 쌤이 보는 13번 가장 빠르게 푸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정석적인 방법도 알고 있으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1,-5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요. 그 다음에 그 접선이랑 3차식 연립해가지고 x-1의 완전 제곱식을 인수로 끄집어내는 순간 x-2가 보이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과정을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빠르게 구한 겁니다. 매우 중요한 테크닉이니까 정말 실전에서 이런 거 잘 보이면 우리가 문제풀이 속도가 압도적으로 줄어드니까 여러분들이 의식하고
이런 비슷한 문제 풀 때 계속 반복 숙달을 하면서 연습하면서 갑시다. 자, 여러분들 14번 보겠습니다. 쌤이 생각하는 우리 이번 객관식에서 실전에서 학생들이 가장 발목을 많이 붙잡혔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모든 경우를 일단 다 고려하려고 하게 되면 뭔가 너무 힘들어져.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막 A의 부호, B의 부호 막 그런 걸로 나눠가지고 이 문제를 막 접근하려고 하는 순간 뭔가 너무 헤비하다고 느껴질 거야. 왜냐면 우리가 이 관계를 만족시키는 모든 x값의 합이 4분의 7파이가 되도록 하는 실수 t의 개수가 4개라고 주어졌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저 상황이 과연 뭘까를 일단은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 때 쌤이 가장 지향 말고 지양하라고 말하는 점은 우리가 A랑 B라는 미지수가 있는데 저거를 일단은 케이스를 나눠 가지고 생각해 보는 거를 가급적 나중에 해야 된다라는 거야. 정답이 나오는 순간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좀 한번 어림잡아서 해봐야 돼요. 그게 매우 매우 중요한 태도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 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쌤이랑 같이 한번 느껴보자고. 일단 함수 fx가 파이를 기준으로 쪼개져 있어요. 자, 파이까지는 3sin x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여기가 파이예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의 최대값은 3 이런 식으로 일단은 그릴 수 있어. 그 다음에 파이에서 2파이 사이까지가 문제인 거거든. 근데 이 녀석이 다행인 점은 뭐냐면 우리가 코사인 x야. 개수의 장난질을 안 쳤어. x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이 녀석의 주기가 2파이로 그냥 코사인이랑 똑같은데 그 녀석을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고 위아래로 a배만큼 확대시킨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잘 봐. 우리가 여기 파이를 기준으로 그래프가 오른쪽은 코사인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텐데 자, 이 녀석이 지금 붙어 있는지 끊겨 있는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거든. 이게 굉장히 지금 수학 1을 하는 친구들한테 되게 생소한 개념이야. 특히 미적분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이게 뭔가 조금 더 괜찮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삼각함수에서 x 이퀄 파이에서의 연속성을 따지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통을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뭔가 싶을 수도 있어. 뭐지? 일단 파이에서 똑같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그때부터 뭔가 이 문제를 풀 때 많이 말리기 시작할 거야. 너무너무 말려. 그리고 이 문제에서 되게 중요한 특징은 또 코사인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 기본형이. 그리고 이 녀석을 뭐 위아래로 뭐 A배 확대시킨 거니까 잘 봐. 파이부터 2파이 사이까지는 A가 양수일 때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음수일 때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1대1 대응이에요.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수함수를 그었을 때 교점의 개수가 하나밖에 안 나와. 파이에서 2파이 사이까지는. 이것도 이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녀석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파이에서 2파이 사이까지가 1대1 대응이 아니라면 t값이 한 y값에 대해서 2개가 생길 거 아니야. 2개 이상이 생길 거 아니야. 근데 4개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확 줄어들 수 있는데 지금 이 녀석의 경우에는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막 대충 그려봐. 이런 식으로 생겼거나 아니면 이 녀석이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다는 거야. 쌤은 이런 식으로 상황을 찍어서 많이 풉니다. 일단 문제에서 주어진 게 이런 스타일이니까. 자, 그러면 이럴 때 봐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경계점이 되는 부분에서 항상
이 녀석을 만족시키는 x값의 합이 4분의 7파이가 되도록 하는 그런 상황을 파악해 봐야 돼요. 잘 봐.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fx equal ft를 만족시키는 x값의 합이 4분의 7파이가 되라고 했는데 막 그냥 뭔가 이런 혹은 뭔가 이런 그냥 뭔가 별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이는 지점을 삼는 순간 뭔가 문제가 돌아가게끔 되어 있어. 항상 문제를 따질 때는 이런 게 아니라 요런 특수한 지점을 먼저 기준으로 생각하는 훈련도 매우 매우 중요하다. 쌤 같으면 뭔가 이런 거를 고려해 볼 것 같아. 우리가 x값의 합이 4분의 7파이가 되고 싶대. 그러면 어때요? 지금 여기가 2분의 파이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2분의 파이를 여기서 하나 더했을 때 요 지점이 4분의 7파이에서 2분의 파이를 뺀 값이라면 즉 여기가 4분의 5파이라면 이런 생각 충분히 해봄직하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지점들 같은 경우에는 x값들이 여기 생기고 여기도 생기는데 우리가 뭐 얘를 고려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이제 여기가 두 점이 생기게 되면 대칭축의 2배를 한 값이 파이가 되지. 그러면 우리가 4분의 7파이에서 파이를 빼버리면 어때? 4분의 3파이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무조건 x값이 파이보다 커. 일단 정의역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는 성립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야. 논리적으로 이렇게 두 점이 생기는 지점에서는 이미 t값의 합이 파이가 만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파이보다 큰 지점들이 나오기 때문에 성립이 안 된다라는 걸 파악하는 게 이 문제에서 매우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근데 실전에서 뭔가 이렇게 안 하고 뭔가 접해 보이니까 뭔가 느낌 좋으니까 여기부터 찍은 다음에 여기를 과감하게 4분의 5파이로 일단 적어 놓으면 뭔가 지금 저 다음 상황이 훨씬 더 잘 보일 수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수한 지점들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다른 지점들이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면 실전에서 훨씬 더 빨리 풀 수 있고 안심이 된다는 얘기인 거지. 아, 그렇구나. 선생님, 그러면 나 여기까지 하나 알았는데 A랑 B 미지수가 두 개야. 그러면 관계식 하나를 더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그치? 뭐가 있을까? 요 녀석? 아니면 요 녀석? 여기가 그냥 4분의 7파이? 그리고 여기도 혹시라도 여기 0이고 여기는 포함 안 돼. 그러니까 여기도 4분의 7파이. 이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저 위쪽에 4분의 7파이가 되는 지점이 있다라는 결론이 나게 되는데 뭔지 알아요? 몰라. 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내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을 때 4분의 7파이를 만족하는 우리가 y값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미지수를 구할 수가 없어요. 망했어요. 왜? 내가 지금 여기서 t값 하나 구했지. 자, 2분의 파이로 t값 하나 구했어. 그 다음에 4분의 5파이로 구했단 말이야. 그럼 이제 두 개의 지점이 생겨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밖에 없거든. 저 아래 주황색. 근데 그러면 0, 그 다음에 여기서 4분의 7파이가 나와야 되는데 모순이지. 왜? 4분의 7파이가 4분의 5파이보다 왼쪽에 있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치? 여기가 4분의 5파이였어. 그러니까 이 그림은 모순이 되는 거야. 아, 그러면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요 그림에서 적용을 시켜보면 어떨까 하면서 앞에서 시행착오를 한번 겪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어서 여기 T1, T2 이런 식으로 나왔지만 정확하게는 여기가 2분의 파이고 그러면 여기는 아까 했던 대로 4분의 5파이로 적어줄 수 있겠지. 아, 여기 느낌 좋은데요, 선생님? 요렇게 그었을 때 여기랑 여기지.
여기는 우리 빵꾸점이기 때문에 카운팅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0. 그 다음에 요 지점이 우리가 4분의 7파이가 되어준다면 이 문제의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을 시킬 수 있겠지. t 값도 지금 0, 2분의 파이, 4분의 5파이, 4분의 7파이로 4개가 만족이 되면서 동시에 4분의 5파이가 4분의 7파이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아, 이 녀석 너무 느낌 좋다. 얘로 간다. 자, 4분의 5, 4분의 5파이, 3을 지나고 4분의 7파이, 0을 지나니까 우리가 y는 a 코사인 x 더하기 b에다가 차근차근 대입해주면서 정답을 구해봅시다. 자, y에 3 들어가고 a 코사인 4분의 5파이는 2분의 마이너스 루트 2 정도 돼. 3, 4분면각이니까. 그 다음 플러스 b 하나 적어놓고 그 다음에 0은 a 곱하기 4분의 7파이는 4, 4분면각이니까 2분의 루트 2가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적어두고 이 두 식을 더해주게 되면 2b가 3이 나오니까 b는 2분의 3. 그 다음에 빼주게 되면 3은 마이너스 a의 루트 2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a 값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니까 자, 한번 그냥 마음이 불안하니까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지. 자, 음수야? 오케이. 그러니까 모양 뒤집혀져. 아,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b가 2분의 3이니까 2분의 3 정도 위에서 있으니까 이게 실제로 그래프가 뭔가 이런 식으로 됐을 것 같긴 한데 우리가 뭐 러프하게 그리는 거니까 뭐 요 정도 괜찮을 것 같아. 자,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을 구해달라고 하니까 a제곱은 2분의 9고 b제곱은 4분의 9니까 4분의 18 더하기 4분의 9는 4분의 27. 정답 2번으로 가주시면 되겠다. 자, 이 문제 풀 때 실전에서 A 부호, B 부호 막 나누고 이상하게 생각하게 되면 너무 힘들어요. 그치?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메인은 주기성, 대칭성이야. 그래서 쌤은 주기부터 바라봤을 때 아래 파이에서 2파이 사이에 그려지는 코사인 함수의 x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주기에 장난질을 치지 않았구나. 여기까지 파악한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이제 파이에서 2파이 사이까지 코사인 함수가 1대1 대응이다 보니까 그림 러프하게 이렇게 케이스 두 가지로 나눈 다음에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 경우에서는 안타깝게 안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케이스 두 번째로 가가지고 정답을 구해낼 수 있었어요. 오케이. 우리 킬러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뭐 A 부호, B 부호 다 나눠가면서 생각하면 이거 머리통 터져요. 그리고 접하는 지점, 그 다음에 경계 지점. 특히 파이가 빵꾸가 뚫려 있다 보니까 그 지점에 주의해가지고 개수를 카운팅을 해주면 정답을 잘 빠르게 구할 수 있게 돼요. 오케이. 자, 15번 가자. 최고차항 계수가 1자리인 3차함수 fx랑 두 상수 a, b에 대해서 함수 gx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 자, 최고차항 계수가 1자리인 3차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녀석의 경우에는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1자리인 4차함수로 정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큰 쪽에서 함수는 그냥 최고차항 계수가 4분의 1짜리인 3차함수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다. 오케이. 그럼 이제 x가 음수일 땐 4차함수, x가 0보다 클 땐 3차함수 이런 느낌 아주 좋죠. 자, 이 녀석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나왔으니까 우리가 x = 0에서 gx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똑같고 g'x 구한 다음에 G'0 플러스랑 G'0 마이너스가 같다 적용시켜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요 구성되는 함수들을 쌤이 각각 G1x, G2x라고 한번 네이밍을 해보면 이 녀석은 다항함수 베이스이기 때문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하고 미분 가능하니까 우리가 미분 가능성을 따질 때도 그냥 도함수의 연속성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fx 자, 식을 세우는 게 아니야. 겁나 느리게 풀려. 식 세우면 우리가 이 녀석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아래쪽에다가 0 대입하면 4분의 1의 f0 마이너스 0이고
그 다음 위에다가 0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0 마이너스 0이니까 그냥 0이거든. 따라서 F0가 빵이 나와요.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GX 미분해봐. 그럼 미분하게 되면 잘 봐. 곱셈 미분법 적용시켜주면 마이너스 fx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f 프라임 x에다가 마이너스 2ax 하나 적어주고 그 다음에 4분의 1에 f 프라임 x 적고 마이너스 2bx 이런 식으로 적어주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도 g0 플러스 프라임 0 플러스랑 g 프라임 0 마이너스를 계산을 해주게 되면 자 아래쪽에다가 0 대입해보자. 그럼 4분의 1에 f 프라임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제 g 프라임 0 마이너스 구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f0 마이너스 0 마이너스 0인데 f0이 0이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 0이란 말이야. 따라서 f 프라임 0도 0이다. 호호. 자 여러분 f0이 0이고 f 프라임 0도 0이야. 우리가 이런 관계식을 볼 때 여러분들이 빠르게 식을 세우려면 얘는 fx의 상수항이 0이고요. 얘는 fx의 1차 항의 개수가 0이라는 소리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fx를 빠르게 세워보면 x세제곱에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 몰라. 그러니까 그냥 mx제곱 이런 식으로 두고 나머지는 0이니까 끝. 이런 식으로 빠르게 세울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랑 나 조건을 해석할 거야. 자, 집합 x바 gx 이퀄 마이너스 27의 원소의 개수가 두 개래. 자, 우리 집합 표현 우리가 3년 전, 4년 전부터 이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표현을 볼 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gx가 y는 마이너스 27이라는 상수함수랑 만나는 교점의 x좌표의 개수가 두 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동시에 나 조건을 볼게요. gx가 y는 마이너스 27이라는 상수함수랑 만나는 x값이 g 프라임 x 이퀄 0의 부분집합이다. 헉, 선생님 y는 마이너스 27이 무조건 gx랑 접하고 있어야 되는군요 라고 해석이 돼야 돼요. y는 마이너스 27이 접선이야. 접하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봐봐. 두 점에서 만나는데 두 점이 싹 다 접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이 문제의 범위에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잘 봐. 지금 왼쪽에는 g1x가 그려질 거고 오른쪽에는 g2x가 그려질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 함수들을 한번 잘 보면 g1x를 한번 구해놔 볼까? 이게 생각보다 식이 간단하거든. g1x를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x 4제곱에 마이너스 mx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x 제곱이야. 그 다음에 g2x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4분의 1에 x 세제곱 더하기 mx 제곱 해주고 마이너스 bx 제곱이거든. 그럼 쌤이 얘를 조금 미리 정리를 해놓을게. 4분의 1에 x제곱을 묶으면 여기가 x 더하기 m-b 이런 식으로 미안 이 4b 이런 식으로 구해놓자.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쌤이 이거 구해놓은 함수를 바탕으로 우리가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생겨 먹어야 되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좋아. 우리가 자 g1x 같은 경우에는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고 이 녀석이 4차 함수인데 얘가 x-x제곱으로 묶으면 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a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x축이랑 일단은 접해야 돼. 그리고 저 녀석은 분명히 그 값일 거야. 근데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이런 식이나 이런 식으로 생긴 게 뭔가 익숙하다 보니까 여기가 극소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좋아요. 그 다음에 G2X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x 이퀄 0에서 접하는 상황이고 또 다른 실근은 마이너스 m 더하기 4b에서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 녀석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 상태잖아.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겨 먹었다면 얘가 이렇게 됐을 거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27이랑 만나는데 두 지점에서 접하려면 이제 얘는 지금 마이너스 27이랑 만날 일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4차 함수랑 이제 마이너스 27이랑 두 점에서 다 접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니까 뭔가 얘가 여기서 접했으면 이렇게 떨어지겠지.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가정을 해보면 마이너스 27선을 그었을 때 접하는 지점이 두 개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교점의 개수가 두 개인데 그 지점이 다 접하고 있다? 말이 안 되지. 여기도 말이 안 되고 이쪽도 여기는 되는데 여기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여긴 되지만 여기가 안 되고. 따라서 G2X는 우리가 X절편이 오른쪽에 찍혀야 돼. Y축 기준으로.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여기에서 이렇게까지 떨어져서 올라가 줘야 되고 여기가 4b 빼기 m 이런 식으로 되면서 여기가 마이너스 27이어야만 괜찮다. 그러면 이제 왼쪽에서 접하는 지점이 한 군데여야 되는데 잘 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돼도 여기에서 생기니까 안 된단 말이야. 여기는 되지만 왜냐면 마이너스 27이랑 만나는 교점은 무조건 프라임 값이 빵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여기서 머리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야. 왜? 4차 함수에서 변곡점의 생각을 잘 안 하거든. 근데 뭐 막 이런 그래프 많이 그려본 학생들이라면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생각해본 학생들은 풀 수 있어. 근데 여기서 생각보다 많이 말려서 혹시 내가 여기서 뭐 계산을 잘못했나? 내가 여기 연속 미분 가능 조건 잘못 파악했나? 하면서 이제 막 돌아다니다가 시간 빼앗기고 되게 힘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래프 개형을 그릴 때 여기에서 뚫고 지나가면서 접하는 여기가 뚫접의 모양이 돼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 값이 우리가 미분계수가 0이고 y 값이 마이너스 27이어야 된다라는 관계식을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열심히 계산을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하, 빡세긴 해. 여기서는 이제 계산 싸움이니까 열심히 계산을 한번 해볼까? 자, 왼쪽 함수는 G1X였단 말이야. 그러면 G1X가 4차식 마이너스 x 4제곱 마이너스 mx 세제곱 마이너스 ax 제곱이잖아. 이 녀석을 미분을 했을 때는 마이너스 4x 세제곱에 마이너스 3m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x가 0이 나와요. 오호. 그러니까 일단 0에서는 고려를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냥 나눠버려도 괜찮아. 그럼 쌤이 그냥 마이너스 x로 나눠버려서 조금 더 편하게 생각을 하면 이런 식이 나오게 될 거든. 근데 이 녀석이 우리가 중근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이런 식으로 4차 함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판별식 쓰면 9m제곱 마이너스 32a가 0이 나오기 때문에 a 값은 32분의 9m제곱으로 a랑 m의 관계식을 하나 구해놨어.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지점에서 y 값이 마이너스 27인 걸 바탕으로 우리가 a 값과 m 값을 싹 다 구해줄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사실상 다 찾기는 했어요. G1X에다가 요 지점을 대입을 할 건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완전 제곱식 바탕으로 구하게 되면 여기서 X값이 마이너스 8분의 3m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요 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8분의 3m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 근데 지금 G1X 보면 4차식이잖아. 천천히 한번 대입을 해볼 테니까 한번 잘 봐. 마이너스에
8분의 마이너스 3m에다가 4제곱 때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m 곱하기 마이너스 8분의 3m에 세제곱 때려주고 마이너스 ax제곱이니까 이런 식으로 또 식을 세팅해주면 되겠다. 그렇게 된 값이 마이너스 27인 거야. 와, 딱 계산 빡세지? 여기서 우리가 천천히 계산을 해주기 위해서는 여기 다 플러스로 바꿔 일단 줘.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잘 봐. 우리가 짝수제곱, 홀수제곱 구별을 해서 짝수제곱은 그냥 마이너스가 사라질 거니까 이런 식으로 바꿔줘도 되고 홀수제곱은 여기 앞으로 다시 마이너스를 뽑아내. 그래서 저기가 음수야. 그리고 8분의 3m의 전체의 제곱이 공통인수이기 때문에 8분의 3m 제곱 마이너스 m 곱하기 8분의 3m에다가 더하기 a인데 a 값은 32분의 9m 제곱이었어. 이거 계산한 게 27인 걸로 관계식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 와 진짜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여기에서 계산을 한번 잘 해볼게요. 자, 여기가 64분의 9m 제곱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8분의 마이너스 3m 제곱이니까 64분의 24m 제곱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64분의 18m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여기 값을 계산을 하게 되면 64분의 자 27 빼기 24니까 3m 제곱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8의 제곱에 3의 제곱에 m제곱을 곱한 게 3의 세제곱이란 말이야. 27이니까. 자, 그러면 어때요? 선생님. 3의 세제곱이랑 3의 세제곱이 사라지네요. 그러면 m의 4제곱이 8의 4제곱이 나오니까 m값은 8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녀석을 a는 32분의 9m제곱에다가 대입하게 되면 a 값은 18 정도 나오게 되겠네요. 일단 왼쪽에서 상황 클리어했어. 자, 그러면 이 방식 그대로 우리가 요 오른쪽에도 적용을 시킬 건데 자, 우리가 방금 m값이 8인 걸 찾았기 때문에 여기 값이 4b-8이에요. 그러면 이 녀석을 쌤이 좀 예쁘게 쓰면 여기 4의 b-2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지점을 구한 다음에 이 지점에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27이다를 통해서 우리가 b의 값을 구해줄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3차 함수 비율 관계를 좀 적절하게 적용을 시켜주면 이게 지금 2대 1이기 때문에 이 지점은 3분의 8의 b-2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게 되겠다. 3대 2를 곱한 거야. 그러면 어때? 우리가 g2x 함수에다가 3분의 8에 b-2를 대입해.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얘를 대입하게 되면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g2 함수에다가 쌤이 대입을 할 텐데 자, 여기 변형해 놓은 요곳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보자. 4분의 1에다가 자 3분의 8, 9분의 64에다가 b-2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조심해. 3분의 8에다가 b-2 한 거에다가 여기가 지금 8 빼기 4b예요. 이런 식이야. 근데 이 녀석이 마이너스 4로 묶으면 b-2거든. 그래서 요 소괄호를 먼저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4의 b-2가 나와요. 요거 동의할 수 있겠어? 그러면 어때? 우리가 b-2에 대한 3차식이 생기게 된 거야. 그리고 이거 두 개 곱한 게 마이너스 또 27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니까 잘 봐. 천천히 계산할게. 여기 이렇게 약분시키면 16 정도 나와요. 그럼 어때? 얘 3분의 4의 제곱이잖아. 근데 뒤에 3분의 4에 또 있으니까 여기 세제곱에 b-2의 세제곱인데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오른쪽으로 같이 넘겨주게 되면 이 녀석이 27이다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선생님, 그러면 b-2의 세제곱이
자, 양변에다가 이 녀석 나눠주게 되면 여기가 3의 세제곱에 또 27을 곱하는 거니까 3의 6제곱이에요. 3의 6제곱은 9의 3제곱이다. 그치? 그러니까 어때? b-2가 4분의 9라는 결론이 나는 거야. 이 녀석이 4분의 9의 세제곱이니까. 따라서 b값은 4분의 8 더하기 9는 17이지? 그래서 b값은 4분의 17로 나오게 된다. 아, 선생님,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 뭐 구하래요? a 더하기 b 구하라 그랬으니까 18 정도 아까 나왔어. 그 다음에 4분의 17 더해주게 되면 자, 14 곱하기 뭐라는 거야? 18 곱하기 4는 72인데 걷다가 17 더해주니까 89 정도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 3번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다. 자, 구간이 나뉘어진 함수에서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을 따져준 다음에 우리가 이 가나 조건의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y는 마이너스 27이라는 지점에서 우리가 함수가 만나게 됐을 때 이 g1x랑 g2x랑 만나게 됐을 때 그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돼야 된다라는 의미로 나 조건을 해석하게 되는 순간 우리가 이런 그래프 개형이 보이는 거야. 이때 우리가 4차 함수가 극대극소를 다 갖는 경우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쌤이 정확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이 부분도 복습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 우리 주관식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공통 주관식 20번부터 22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일단 20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당황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대입을 하면서 규칙성을 찾다 보면 괜찮은데? 이런 느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쌤이랑 같이 한번 살펴볼까? 자,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정의가 돼 있을 때 라고 나왔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우리가 1항부터 M항까지 더했을 때 20 이상 30 미만을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M의 값의 합을 구해달라고 하네. 자, 그러면 우리가 낯선 수열이다 보니까 열심히 해석을 한번 해보자. 자, AN이 일단 뭐 N이래요. 5의 배수가 아니면 그냥 대입한 숫자가 수열의 항이 되니까 나쁘지 않은데? 그 다음에 이제 5의 배수일 경우에는 대입을 하게 되면 그냥 5의 배수 대입하잖아? 그러면 지금 앞에 4가 곱해져 있으니까 10의 배수란 말이야. 그 10의 배수에서 마이너스 붙여주고 10을 더해주면 어쨌든 10의 배수야. 그쵸? 일단 느낌 있고 그럼 우리가 20에서 30 사이이기 때문에 뭐 값이 너무 클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상황을 한번 대입해보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 자, 1, 2, 3, 4를 한번 대입해보면 1, 2, 3, 4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5를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0이 나온다? 근데 1, 2, 3, 4잖아. 1, 2, 3, 4 다 더하면 얼마지? 10. 오? 설마? 다 더하면 0인가? 1부터 5까지 다 더하면 0인가? 한번 의심. 그 다음에 6, 7, 8, 9, 10도 대입해봐. 그러면 봐봐. 6, 7, 8, 9 대입. 그 다음에 10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30이거든? 이해해보면 어때? 6, 7, 8, 9는 아까 1, 2, 3, 4에서 다 5씩 커진 녀석들이니까 플러스 20이 됐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는 지금 마이너스 20만큼 작아졌지. 20만큼 작아진 거니까 또 더해졌을 때 0이 된단 말이야. 아, 이게 규칙성이 있네. 5개씩 묶었을 때 다 사라지네요. 오호. 물론 그거를 우리가 5의 배수가 아닌 경우를 다 나눠가지고 수식적으로 증명을 해도 되지만 그거는 굳이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항상 대입하면서 느낌, 규칙성 생각하면서 문제 푸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20에서 30 사이에 들어오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 여기도 뭔가 느낌 있지 않아요? 1, 2, 3, 4, 5까지 싹 다 더하면 사라지고 6, 7, 8 더하면 얼마야? 21 정도 나오니까 이 범위 만족하네. 근데 9까지 필 받아서 더하면 멸망. 왜? 30에는 등호가 안 들어가 있어요. 나 그러면 이제 뭔지 알 것 같아. 이렇게 카운팅을 하고 그 다음에 11, 12, 13, 14는 어때요? 다 적어놨다고 쳤을 때 잘 봐. 또 10까지 더했을 때 사라졌다가 11, 12만 더하면 여기도 23이니까 너무 좋은데? 확인. 30. 자, 13까지 더하면 36으로 터져버리기. 그 다음에 또 다른 15, 16, 17, 18?
요쪽을 봤더니 어때요? 두 개 더하면 30이 이제 초과되네. 아, 요쪽 라인은 요 녀석만 되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26, 27, 28, 29는 어때? 요 녀석만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우리가 m값의 합을 구하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요 끝에 항이 m항이니까 우리가 m은 여기서 몇 빌 받아가지고 6 하면 마탱이 가는 거야, 이제 여기서. 8까지 더했을 때 6, 7, 8 합이 21로 만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11로 가면 끝나는 거야. 여기 12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21, 여기는 26 이런 식으로 우리가 m값을 지정을 해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8 더하기 12 하면 20에다가 그 다음에 41 되고 그 다음에 67 정도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21번 가보겠습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 상수항이 0인 3차함수에 대해서 함수 gx가 이렇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자, 가랑 나 조건 한번 살펴보자. 자, x가 k 이상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우리가 g'x가 0이어야 된대. 이걸 만족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이 2다 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뭔가 쌤이 봤을 때는 2보다 크거나 같은 지점이 계속 g'x는 0이라는 상수함수의 구조를 띄어야 될 것 같은 게 가조건을 파악하게 되면 생각할 수 있게 돼요. 저걸 보통 잘 못해요. 어렵거든. 이 조건 해석하는 게. 이런 범위에서 생각하는 거야. 그 다음에 g2가 마이너스 8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뭐 여기에서 여기 뺀 거를 0부터 2까지 정적분했을 때 마이너스 8이 나왔다. 뭐이 정도 느낌으로 해석을 일단 하고 갑시다. 자, 그러면 일단 gx를 보니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대입 한 방, 미분 한 방 해야 되기 때문에 g빵은 일단 0에서 0까지 인테그랄이니까 0이고 그 다음에 미분 한번 때려줄게요. 미분 한번 때리게 되면 fx에서 마이너스 절대값 fx를 해주게 된 거니까 얘는 있잖아. 그 잘 돼봤자 0입니다. 그쵸? 왜냐하면 fx를 그린 다음에 절대값 씌운 녀석을 빼게 되면 당연히 음수 쪽이거나 0이겠지? 라는 생각이 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봐봐. F0이 0이라고 그랬으니까 일단 0이 근이고 그 다음 봐봐. 쌤이 방금 잘 돼야 0이라 그랬지. 근데 요 그림이 가조건에서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자, 만약에 함수 fx가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절대값을 씌운 녀석은 여기 이렇게 되고 여기는 자, 천천히 이렇게 되고 다시 이렇게 되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잖아. 그 다음에 검정색에서 빨간색을 빼는 거거든. 검정색에서 빨간색을 빼는 거니까 이런 느낌으로 되고 상수함수 됐다가 여기도 여기는 검은색에서 빨간색 빼니까 아래쪽으로 이런 식으로 되고 다시 상수함수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지. 아, 그럼 뭔가 이렇게 쭉 이어져 가는 게 아까 위에서 그린 요 모양이 나와줬으면 좋겠으니까 여기가 이겠거니 하는 마인드로 확실하게 인수를 결정짓고 가야 돼. 그래서 나는 fx가 x-2를 인수로 갖고 나머지 하나는 모르니까 지금 나와 있는 문자가 A가 없네. 그러니까 A로 두고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 그럼 이때 쌤이 지금 여기를 A로 잡은 건데 다른 그림일 수도 있어. 이렇게 된 다음에 0, A, 2 이럴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케이스를 나누는 게 우리가 나 조건을 통해서 뭔가 이 케이스에 대한 게 확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접근해 볼까? G2는 뭐냐면요. 0부터 2까지 정적분 때리는 거야. 그치? GX를. 아, 미안해. 요 안의 녀석을 0부터 2까지 정적분 때리는 건데 얘는 보면 봐봐. F에서 절대값을 빼니까 우리가 음수인 쪽은 이렇게 2배가 되고 여기는 서로 똑같으니까 상수함수 취급되고 여기는 이렇게 됐다가 여기는 또 이렇게 그려져.
그치? 그럼 봐봐. 여기에서 0부터 2까지 정적분을 할 거야. 근데 여기는 다 0이고 요쪽에서 마이너스 8이라는 값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야. 그치? 음. 반대로 요쪽에서는 여기에서 이 면적이 마이너스 8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거든. 근데 봐봐. 아래쪽으로 2배 했을 때 마이너스 8인 거니까 이거를 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원래 fx에서 요 녀석을 만약에 적분했다면 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4였어야 됐다라는 얘기인 거야. 여기도 0부터 2까지 여기가 마이너스 4. 이런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0과 2 사이에 있는 녀석이 마이너스 4인 거랑 아니면 여기서 0부터 2까지 마이너스 4인 거랑 자, 면적의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요 녀석은 사실 되게 좁을 거야. 그러니까 뭔 느낌이냐면 0과 2가 근이고 그 사이에 a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4 생각보다 큰 넓이거든요. 근데 지금 요 녀석이 일단은 먼저 끌려서 쌤은 실전에서 풀 때 요 케이스부터 먼저 해봤고 그게 운이 좋게 정답이 바로 나왔어. 이거는 그래서 여기서는 좀 어떻게 보면 수학적인 직감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 실전에서는 내가 이렇게 풀었는데 답이 나오면 일단 밀어붙이는 거야. 그러고 나서 검토할 때 이 녀석이 왜 안 되지? 하면서 여기를 검토를 해보는 거지. G2가 마이너스 8인 걸 이용해서 뭔가 이 녀석이 안 되고 이 녀석이 되는 거를 뭔가 증명하면서 가는 게 맞긴 할 텐데 수학적으로. 하지만 우리는 실전에서 답을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더 정답 같은 개형으로 먼저 접근해야 하는 게 당연히 답을 맞추는 확률이 올라가고 문제 푸는 시간도 많이 절약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요 오른쪽 케이스부터 쌤이 먼저 한번 해볼게. 이때는 a가 0보다 작을 때야. 그러면 봐봐.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요 fx 이 녀석 전개하게 되면 x제곱에 마이너스 a 플러스 2의 x에 더하기 2a이기 때문에 이 피적분 함수가 이제 였다가 x 하나씩만 곱해주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거를 적분한 게 얼마?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가주면 좋겠다. 그치? 2배 한 게 마이너스 8이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요 녀석을 보면 4분의 1 x 대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1의 a 플러스 2의 x의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해주게 되면서 여기가 2빵 한 게 마이너스 4니까 열심히 계산해야겠다. 자, 2 대입하면 여기 4 마이너스 3분의 8의 a 플러스 2에다가 여기는 4a 이런 식으로 되고 0 대입하면 다 0이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때요? 자, 계산 한번 해보자. 마이너스 3분의 8a에다가 4a를 더하게 되면 3분의 4a 정도 나오게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상수항 쪽 계산을 하면 자, 여기 2랑 요 녀석이랑 곱해지면 마이너스 3분의 16이란 말이야. 그러면 자, 마이너스 3분의 16에다가 3분의 12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4. 이 녀석이 마이너스 4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니까 3분의 4a는요. 마이너스 4 더하기 3분의 4니까 마이너스 3분의 8 정도 나오게 되면서 a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는 거야. 우와! 기함수였다. 모양도 너무 예뻐요. 따라서 우리가 F4를 구하게 되면 4를 기준으로 2씩 빼주고 더해준 녀석을 구해주면 되니까 정답은 48 정도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녀석은 왜 안 되는지도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잘 봐. 0부터 2까지 ft 마이너스 절대값 ft는 우리가 a부터 2 사이까지 요 함수를 정적분한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우리가 이 피적분 함수는 아까 했던 모양이랑 똑같을 거예요. 그치? 그럼 여기서 그 꺽쇠괄호도 똑같고 그 다음에 2를 대입한 값도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a를 대입한 걸 빼주게 되면 a에 대한 4차 함수가 나오게 되겠지? 그치? 자, 한번 생각해 보자. 여기에서 자, 얘를 그대로 갖고 와서
잘 봐. 여기에서 내가 무슨 집만 더 해주면 되는 거냐면 이게 지금 2 대입한 거였고 마이너스 이제 였다가 a만 대입한 거를 한번 빼주면 되는 거야. a부터 2까지니까. 그래서 여기가 4분의 1의 a 4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a 세제곱에 a 플러스 2에다가 더하기 a 세제곱 이런 식으로 된 거를 빼주는 거지. 그럼 여기서 어떤 관계식이 나오냐면 천천히 한번 합시다. 마이너스 4분의 1의 a 4제곱에 그 다음에 더하기 3분의 a 4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3분의 2 a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세제곱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의 a 세제곱 이런 식으로 됐을 것이며 여기는 이제 12분의 a 4제곱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치? 12분의 1의 a 4제곱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됐을 거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 잘 봐. 일단 상수항부터 천천히. 이거 계산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녀석 정리하게 되면 우변이 마이너스 3분의 8까지 일단 잘 한번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이 4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a 값이 있을지 없을지가 궁금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12를 싹 다 곱해봐. 그럼 a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 세제곱 12를 더하니까 여기 16a에다가 그 다음에 저쪽 넘어면 플러스 32 이렇게 되거든. 이거는 0이야. 그리고 여기는 a가 0과 2 사이로 전제를 한 모델이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이 구간에서 이거를 만족하는 방정식의 실근이 존재하냐 안 존재하냐를 따져야 되는 거지. 그치? 어떨 것 같아요? 잘 봐. 또 방정식 직접 풀어도 돼. 근데 우리가 이 녀석을 좀 기하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까? a의 제곱 마이너스 4a 세제곱에서 잘 봐. 마이너스 16으로 묶으면 여기 a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바뀌거든. 이건 뭐냐면요. 이 지금 4차 함수는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이고 0에서 3중근 갖고 4를 근으로 가지니까 이 녀석의 그림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여기가 지금 0에서 3중근이고 여기가 4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 같아. 이게 a 4제곱 마이너스 4a 세제곱이거든. 그 다음에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마이너스 2, 0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6짜리란 말이야. 그치? 이게 되게 가팔릴 거야. 직관적으로 여기가 마이너스 16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0과 2 사이에서 근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모순이 돼요. 왜 그러면 봐봐. 기울기가 마이너스 16이면 여기만 대입해도 지금 여기 마이너스 32에 찍힐 거 아니야? 그러니까 y절편은 마이너스 32인데 0과 2 사이에서 어떻게 만나? 절대 만날 수가 없겠지? 그래서 우리가 요 0과 2 사이에서는 우리가 근의 존재성을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순이었던 거예요. 근데 얘부터 실전에서 먼저 풀었으면 조금 말렸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넓이에 대한 직관력을 이용해서 파악하는 게 실전에선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 그 다음에 시간이 남아서 뭔가 검토를 할 때 이렇게 해본다던가 아니면 다른 문제 푸느라 시간이 없었을 수도 있지 선택 과목에서.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이런 감각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는 이런 사후적 풀이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공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워가면서 내가 다음 시험 때 검토 때는 뭔가 이런 내용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22번이에요. 자, 자연수 K에 대해서 두 함수 fx랑 gx가 각각 다 뭐 지수함수네, 그쵸? 그 다음에 실수 T에 대해서 직선 x equal t가 두 곡선 저 녀석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할 때 두 점 a, b 사이의 거리가 5분의 1이 되도록 하는 실수 T의 개수가 두 개이고 두 개이고 이 두 실수의 합을 P라고 할 때 뭐 요 값을 구하래. 그럼 결국에는 뭐야? 우리가 K라는 값은 직접적으로 구해야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자연수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뭔가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 실수의 합
이런 게 나왔으니까 뭔가 이거는 우리가 지수방정식 뭐 이런 거 풀었을 때 그 느낌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해보자고. 자, 우선 일단 그래프가 못 그릴 만한 녀석들은 아니에요. 얘는요, 잘 봐. 일단 지수함수는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어. 그치? 이게 y는 2의 x제곱이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 gx, fx 그 다음에 gx 볼래요? gx는 얘들아 되게 밑도 커. 근데 걷다가 2배까지 했네. 그치? 물론 이거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로그 4의 2만큼 뭐 평행이동했다라고 느껴도 돼. 근데 뭐 이게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도 괜찮다. 그럼 우리가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의 k제곱을 지나는 그래프 개형이 그려질 거야. 괜찮니? 모르는 거야. 1 플러스 2분의 k제곱. 그러니까 봐봐. 여기가 1이야. 그리고 2분의 1의 k제곱은 k가 자연수다 보니까 여기 아래쪽에 점근선이 그려지게 될 거야. 근데 우리가 좀 이렇게 그리면 너무 점근선을 좀 그리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쌤이 그래프를 조금 왜곡시켜서 한번 그려볼게. 그럼 내가 이런 식으로 내가 1을 조금 크게 잡았다면 우리가 어딘진 모르겠지만 2분의 1의 k제곱은 k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커봤자 2분의 1이고 그 아래쪽으로 점근선이 그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괜찮죠? 그 다음 잘 봐.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fx가 잘 그려야 돼.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이 녀석이 2분의 1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요런 스타일일 거야. 그치? 그 다음에 봐봐. 여기가 자연수 점인 거니까 여기가 얼마인지 모르겠어. 근데 내가 조금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요 2의 x제곱 그래프랑 그러니까 fx랑 gx가 과연 만날까? 안 만날까?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하거든. 그러니까 봐봐. 지금 요 녀석이 4의 x제곱에 플러스 2분의 1 제곱이니까 이 녀석은 마이너스 2분의 1, 1 더하기 2분의 1의 k제곱을 지난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1만큼 올라와 있는 지점을 우리가 지나면서 대충 그리는 거야. 여기가 1 더하기 2분의 1의 k제곱이면서 얘가 엄청 가파르게 올라가고 점근선을 향해서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단 말이지. 뭔가 안 만날 것 같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요. 어렵다? 만약에 만난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런 스타일이 그려질 거야. 이런 느낌으로, 그치? 그러면 우리가 x 이퀄 t를 이런 식으로 그었을 때 5분의 1이 되는 지점이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겠지. 그럼 봐봐. 여기가 f고 여기가 g잖아? 그러면 g에서 f를 뺀 게 5분의 1인 거랑 f에서 g를 뺀 게 5분의 1인 걸로 나뉘게 되는 거야. 그치?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라고 생각하면 돼. 관계식이. 그러면 여기서 각각 해가지고 막 찾아보려고 했겠지. 실제로 문제에서 그래프를 풀 때. 근데 여기서 학생들이 이게 주관식이다 보니까 엄청 실수를 많이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봐봐. 이게 지수 방정식을 푸는 거거든. 근데 근이 직관적으로 안 보여요. 잘 봤어요? 한번 보여줄게. 이 그래프는 잠깐 사이즈를 좀 줄여놓고 자, 1번. 자, 위치를 한번 바꾸고 접근해 볼게. 자, 1번을 보면 우리가 G에서 F를 빼면요. 잘 봐. 쌤이 일단 2의 X제곱을 뭐 M 같은 걸로 치환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는 무조건 일단 0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2m제곱에다가 더하기 2분의 1의 k제곱이라는 상수가 있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그냥 m을 한 게 5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거든. 그럼 봐봐. 2m제곱 마이너스 m 더하기 2분의 1의 k제곱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단 말이야. 이거 는요? 이거를 만족하는 우리가 0보다 큰 m 값이 존재할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근데 k는 자연수란 말이야. 잘 봐. 여기에서 쌤이 완전 제곱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가 2분의 1의 m이니까 플러스 8분의 1이 필요하고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을 해줘야 될 것 같지? 이런 식이야. 괜찮니? 그러면 우리가 뭐라는 거야? 16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8분의 1 이런 식으로 됐겠지. 그러면 이 녀석이 는 0을 만족하는 근이 있나요? 없나요? 이런 거를 생각하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 녀석 보면 2의 m 마이너스 4분의 1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꼭지점의 y좌표가 뭐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 그치?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이 녀석이 꼭지점의 y좌표인데 이 녀석이 0보다 작아야만 우리가 두 근이 생길 수 있겠지. 괜찮니? 그리고 우리가 요 m에 대한 이차함수라고 바라본다면 여기에서 이 녀석이 지금 y절편이란 말이야. y절편이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등식을 만족하면 어떤 식으로 식이 세워지냐. 2분의 1의 k제곱이 5분의 1보다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이 5분의 1 더하기 8분의 1제곱보다 작아야 돼요. 그치? 이거를 만족하는 k값은요. 잘 봐. 이 녀석 계산 대충 하면 이거 40분의 13 정도 나오지? 만약에 k가 1이면 여기가 40분의 20이기 때문에 여기가 안 돼요. 그래서 k가 이 정도 되면 40분의 10이기 때문에 오케이 만족하고 5분의 1보다도 크겠지. 그래서 여기서 k 값은 2라는 결론이 나오게 돼요. 오케이? 이게 g에서 f를 뺀 게 5분의 1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k가 2일 때가 이 범위에서 나와버리게 됐네. 오, 선생님. 근데 잘 보세요. 내가 만약에 f에서 g를 뺐어. 그 녀석이 5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지금 부호가 다 마이너스였겠지.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였겠지. 그리고 여기도 플러스야. 플러스고 이 양식했더니 여기가 마이너스거든. 이 녀석 계산하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되잖아. 그러면 이거를 만족하는 값은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등식이 모순 덩어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녀석은 당연히 뭐 0보다 크니까 여기 하한선이 없겠지. 그리고 이 2분의 1의 k제곱이 마이너스 40분의 3보다 작는 경우는 절대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해가 나올 수가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f가 g보다 위에 있었을 리는 때려 죽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안 되는 거야. 이런 걸 실전에서 파악하는 게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요 경우만 나오는 건데 이게 지금 t잖아? x 이퀄 t였잖아. 이런 게 두 개 있어야 된다는 의미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머리가 좀 터져. 왜? f도 증가함수고 g도 증가함수란 말이야. 그러면 딱 차이가 5분의 1이 되는 지점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 그쵸? 1대1 대응이고 증가하는데 심지어 gx가 더 파이팅 넘치게 증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때? 씨, 나 문제 잘못 풀었나? 개말리는데? 이거. 사실 이거를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 거야. 정확하게는 우리가 이렇게 그리고 저 두 가지 케이스가 정답일 거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접근할 거거든. 근데 여기서 이 f에서 g를 뺀 게 5분의 1이 안 된다라는 걸 파악하는 게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요렇게 생겨 먹었을 때 이게 아다리가 기가 막히게 여기가 5분의 1인 지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디선가 내가 정확히 그래프 기억 모르잖아. 내가 컴퓨터도 아닌데 근데 여기서 T2 이런 식으로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그리고 저 두 녀석이 다 같은 보호일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사실은 여기 이거 T2를 그릴 때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을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이 y절편 한번 구해보면 gx의 y절편은 우리가 여기 0 대입하면 2 플러스 2분의 1의 k제곱이거든. 그 이미 어때? 이미 저기 차이가 1보다 크잖아. 여기가 2 플러스 2분의 k제곱인데 그치? 1 이상 벌어졌어. 그러니까 왠지 음수인 t에 대해서 싹 다 뭔가 만족이 되는 점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거 이해될까요? 음. 그러니까 어때? 요런 T1, T2를 찾아 나서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아까 그러면 여기 풀었던 방정식 있지? 쌤이 여기 다시 마이너스 이거 파란색으로 했던 거 싹 다 지워볼게. 그럼 우리가 여기 요, 요 방정식 있지? 요 초록색으로 표시한 요 방정식에서 우리가 잘 봐. x equal t1, t2가 근이란 말이야. 그치? 그리고 이 두 실수의 합이 p니까 이 p는 t1 더하기 t2예요. 근데 봐봐. x 값이 t1, t2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나온 m 값을 쌤이 2의 t1 제곱이랑 2의 t2 제곱 이런 식으로 근을 세팅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지금 t1 더하기 t2에 대해서 2분의 1의 p제곱 뭔가 이런 꼴을 구해야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두 근의 곱을 생각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야. 이 방정식에서 두 근의 곱을 구해보면 2분의 1에다가 2분의 1의 k제곱 마이너스 5분의 1을 한 게 2의 t1 더하기 t2 제곱이 되는 거예요. 괜찮니? 두 분의 곱이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주게 되면 이게 p야. 그러니까 나 이제 여기 p라고 쓸래. 그 다음에 여기서 k값을 구해가지고 역수를 취해주면 된다는 거거든. 근데 우리 k값 2로 구해놨어.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2야. 그럼 여기 4분의 1이잖아. 그럼 4분의 1에서 5분의 1 빼면 얼마야? 20분의 1. 2분의 1까지 곱하면 40분의 1이지. 따라서 2의 마이너스 p제곱은 40입니다. 따라서 k 곱하기 2분의 1의 p제곱은 8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 80으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돼요. 자연수 k라는 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범위를 만족시키는 k 값을 구하게 되면 k 값이 2가 나오게 되는 것도 파악을 충분히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래프 상황이 이런 게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 그래프 뭐지? 미쳐버리겠네. 할 수 있어. 충분히 할 수 있죠. 우리는 얘들아 그리고 이거는 사실 미적분하는 친구들이 오히려 더 헤맸을 수 있어요. 왜냐면 gx랑 fx 뺀 게 5분의 1이 되는 게 두 개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g에서 f 뺀 거를 막 적분하고 막 그냥 난리 브루스 지겼을 수도 있거든. 당연히 안 풀리진 않죠. 당연히 증감 충분히 계산할 수 있지. 근데 그게 중요한 문제였다면 우리가 공통 과목에서 내진 않았을 거야. 그치? 우리가 공통 과목에서는 지금처럼 우리가 판별식이 정확히 내가 여기 지금 초록색 미안해 빨간 색깔로 표시한 요쪽 있었잖아. 요쪽 이게 지금 꼭지점의 y좌표가 음수다 이렇게 간 건데 사실 얘는 판별식이랑 똑같은 거지. 근데 쌤 판별식 뭔가 쓰는 것보다 여기서 그래프적인 해석을 하는 걸 좀 더 좋아하기 때문에 꼭지점의 y좌표의 관점에서 바라본 거야. 그런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요 녀석 저 주황 색깔로 표시했던 요 2분의 1의 k제곱 마이너스 5분의 1이 0보다 커야 된다. 이 녀석을 통해서 우리가 범위를 잘 구해낼 수 있게 된 거였어. 그치? 그래서 이런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통과목 해설 다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모 문제 생각보다 어려웠고 생각할 여지 충분히 많았거든. 실전에서 푸는 방법이랑 그 다음에 우리가 시험장에서 나왔을 때 공부할 때 접근하는 방법이 이게 자 어느 정도 좀 타협을 해야 돼. 내가 공부한 내용을 시험장에 100% 적용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뭔가 시험장에서는 감각적으로 좀 접근해야 될 때가 많거든.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신경 써서 하면 좋겠다. 오케이.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선택 과목 해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긴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